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키포인트는요. 중국의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감입니다.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저도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 파산설이 돌고 있어서 잠시 후에 이 영향과 함께 분석 좀 도와주실 거고요. 일단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미증시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에너지 관련주가 비교적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저께 이제 나온 이제 주요 지표들이 이제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 여는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34.3을 기록을 하면서 아마 상당히 좀 높은 기대치가 한 17.5였으니까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이제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기 재개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다시 좀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날 같은 경우는 유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 이제 경기 기대감까지 같이 합산이 되면서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이제 0.4%로 해서 시장보다는 조금 미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허리케인하고 그다음에 델타 변이의 그 확장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주춤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좀 단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배당과 이제 그 자사주 매입 관련 때문에 이제 조금 상승을 했고요. 관련된 이제 기타 여타 이제 주식으로도 조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강하긴 했지만 일단 다음 주에 이제 테이퍼링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시장을 좀 더 주시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도 아직 조금 엇갈리는 그런 반응입니다. 일부는 조정을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JP 모건 같은 경우 S&P 500 같은 경우 이제 4,7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군요. 제가 앞서서 이제 브리핑하면서 에너지주의 급등과 함께 원자재 가격의 들썩임이 심상치 않다고 체크를 해드렸는데 혹시 관련해서 연관된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원가 상승 원인이니까요. 그걸 제품 가격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업 수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게 일단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많고요. 물론 이제 개별 업종에 따라서 철강이나 아니면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수익 개선 효과는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점은 좀 참고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급 상황 안에서 또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수급 특징 중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나요? 네, 전일자 같은 경우는 개인 기관 같은 경우 이제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기관이 한 1,400억 정도 순매도,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한 3,0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지금 한 7,400억 정도의 지금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좀 시장에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기관이 이제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 지금 15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일 동안 지금 한 1조 1,00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연기금은 이제 14일 만에 어저께 이제 소폭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순매수가 연속이 될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기관 이제 동시에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소 같은 경우 전일 크래프톤이나 셀트리온, 삼성 엔지니어링, 포스코 케미칼, SK 이런 종목들을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CIS, 한국 BNC, 시젠, SM, 노란풍선 이런 종목을 이제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일자 같은 경우는 고객 예탁금은 조금 다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68조 6천억으로 해서 전일 대비 이제 1조 9천억 정도 이제 빠졌는데요. 일단 고객 예탁금은 내일 정도 되는 금액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는 금액이 아마 좀 더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신용융자가 다시 이제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전일 같은 경우 25조 6천억이었는데요. 그 전일 날 25조 7천억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조금 소폭 줄긴 했지만 아직도 최고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실 땐 조금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좀 등락이 좀 있었던 그런 하루긴 한데요. 아직까지 시장별로 테마가 지속되는 뭐 그런 상승세는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일 뭐 이슈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상승했다가 또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거는 내년도 이제 예산안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정부가 이제 어떤 식의 이제 정책 방향으로 예산안을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수혜주 관련돼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비교적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과기부에서 2025년도까지 메타버스 블록체인 관련돼서 2조 6천억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 이런 식의 뭐 정부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 쪽으로 이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 OLED 관련된 전문가를 이제 채용을 했다라는 또 그런 소식이 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VR 관련돼서 이제 하드웨어 쪽 회사도 조금 강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계속 소재주 쪽으로는 뭐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 배터리 업체들은 조금 이제 주춤거리는 측면이 있지만 뭐 소재 업체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의 성장성은 뭐 계속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조금 조정을 보이면 그때 저점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좀 아직 하고 있고요. 일단 뭐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주총 결과가 아마 오늘 뭐 분리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SK 그 배터리 관련된 체인 쪽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일 뭐 한중 외무회담이 이제 개최가 됐었는데요. 뭐 일단은 특별한 사항은 좀 없었습니다. 단순히 뭐 한중 이제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라는 뭐 그 정도 멘트는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이제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관심이 있는 게임이나 엔터 쪽의 규제를 현재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문화 교류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제 SK 이노베이션 본사 관련해서 밸류 체인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죠? 네,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SK 관련 뭐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KC나 뭐 아니면 SK IET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에코프로비엠비 같은 경우 뭐 얼마 전에 뭐 그 얘기가 나왔듯이 그 양극재 관련된 뭐 이슈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전해진로에선 첨보 이런 기업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재 부품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SK IET, 에코프로비엠, 첨보, SK 이노베이션과 연관된 밸류 체인 기업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 산업군들도 많겠지만 앞서서 이제 키워드로는 네. 리스크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네. 중국의 헝다그룹에 대해서 말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추고 계세요? 네, 일단 뭐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중국 뭐 최대 그 부동산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위 네, 그룹이죠. 2위, 네, 1, 2위를 이제 다투는 이제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영어 명으로는 차이나 에버그란타라는 이제로 홍콩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헝다그룹의 이제 자금난이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일자 같은 경우 얘기 나온 이제 9월 13일부터는 이렇게 이제 최근 자금난 때문에 채권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상하이 거래소에서 채권 거래를 일단 중지를 시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전일자 같은 경우 블룸버그에서 일단 9월 20일 날 만기가 되는 만기가 되는 그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이 불가하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불거진 이유가 헝다그룹이 그 부채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1조 9천 위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3천억 달러 정도 되고 하나로 하면 355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헝다그룹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큰 이제 부채가 이제 부실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단순히 이제 이 부채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그림자 금융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일단 그림자 금융까지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뭐 실제 부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이렇게 크게 큰 기업이 이제 부실로 해서 이제 파산이거나 아니면 이제 디폴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금융 시스템에 이제 무리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2009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리만 브라더스에서 시작되는
파산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중국의 헝다그룹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상당한 그 금액을 지금 부채로 이제 안게 되다 보면 그 관련돼서 금융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뭐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개인적인 소비들도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려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내에서도 관련돼서는 뭐 일단 그 기업 내용을 파악을 하고 아마 향후 구조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해도 일단 그 관련된 뭐 부실은 상당히 시장 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생각이 되고요. 단순하게 중국뿐만 아니라 이게 글로벌적으로 아마 확산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채권을 지금 외국계로는 이제 블랙록이나 이제 아문디 같은 이제 글로벌 이제 IB에서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식의 이제 부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 금융기관에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중국의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중국 관련된 소비나 아니면 생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위축이 될 거고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국 수출에 타격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해외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한 자금 자체를 뭐 일부 회수해가는 그런 이제 그 상황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사실 위기는 아무도 모를 때 정말 파급력이 있긴 한데 이제 다 알려진 악재이긴 네. 합니다. 근데 규모나 뭐 연쇄적으로 작용될 만한 내용들 체크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제 사실 규모 자체가 좀 크고 네, 그렇죠. 예, 너무너무 연결돼 크죠. 있는 네.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계속 좀 체크해 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그러면 어떤 전략이 오늘 유효하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뭐 추석 전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어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져 있으니까요. 그걸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경우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매매 패턴에 대해서 뭐 지금 3일 연속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매매 패턴을 조금 주시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시장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뭐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현금을 늘리는 정책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할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석이 지난 뭐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실지를 아마 가늠해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장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셨습니다. 단기적 트레이딩 전략 주셨고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춘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